정리정돈을 보면 사람의 본성이 보인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보셨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뭐가 놓여 있던가요? 거실 소파에는 뭐가 쌓여 있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공간이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저는요, 30년 넘게 노후 심리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노후 심리학 박사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말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데 공간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정리가 잘 된 집에 사시는 분들은 마음도 정돈돼 있으셨고 남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셨어요. 반대로요, 물건이 쌓이고 공간이 어지러운 분들은 마음속에도 뭔가가 끝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불안, 후회, 미련, 그리고 두려움이요. 나이 들수록 이 패턴은 더 명확해져요. 관계를 보는 것보다, 재산을 보는 것보다, 시간 관리를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이에요. 일부 공간은 마음의 지도다. 정리정돈은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그건 삶을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집안 구조를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보여요. 현관이 깔끔한 사람은 타인과의 경계가 분명해요. 주방이 정돈된 사람은 생활의 리듬이 있고요. 침실이 단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딜 가도 물건이 쌓여 있고 서랍마다 뭔가 넘쳐나는 집은 그 사람 마음속 정리 안 된 감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잠깐만요. 여러분 서랍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언제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설명하거든요. 마음이 흔들릴수록 공간이 무너진다고요. 불안할수록 물건을 못 버려요. 외로울수록 필요 없는 것들을 집안에 들이는 거예요. 공간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정확해져요. 2부, 정리가 잘 된 사람의 본성 4가지 특징. 그럼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4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감정 통제 능력이 안정적이에요. 정리된 공간을 유지하려면 순간의 감정에 안 휘둘려야 하거든요. 귀찮아도 제자리에 두고 피곤해도 정리하고 화가 나도 물건을 함부로 안 다뤄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파도를 잘 다룰 줄 아는 거예요. 둘째, 미루지 않는 실행력이 있어요. 나중에, 내일, 언젠가 이런 말 안 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거죠. 설거지를 안 미루고 빨래를 안 쌓아두고 우편물을 방치 안 해요. 작은 실행력이 삶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관계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 없잖아요. 모든 약속을 다 지킬 필요도 없고요. 정리된 공간을 가진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한 관계랑 필요 없는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요. 공간처럼 관계도 선택하고 정리하는 거죠. 넷째, 과거에 안 매여요. 버리는 힘이 있어요. 10년 전 옷, 안 쓰는 그릇, 안 읽는 책,
의미 없어진 기념품, 이런 것들을 미련 없이 보낼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댁에 10년 이상 안 쓴 물건이 몇 개나 돼요? 정리된 공간은요, 단순히 깨끗한 집이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의 신호예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박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76살이셨죠. 처음 그분 집에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실 소파 위에 옷가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몇 달 된 우편물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 지난 반찬통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죠.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그분 표정이었어요. 집안 상황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래요. 체력이 없어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세요? 그 순간 그분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애들은 다 미국에 있고 나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만 싶어요. 그제야 보였어요. 쌓인 옷가지는 빨래를 할 의욕이 없다는 신호였고 밀린 설거지는 밥을 제대로 안 먹고 계시다는 증거였고 방치된 우편물은 세상과 단절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집이 어지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거였죠.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감정의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그분께 작은 제안을 드렸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식탁 위 우편물만 정리해봐요. 그분은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우편물을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 버릴 것, 나중에 볼 것. 15분쯤 지나자 식탁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아, 오랜만에 식탁이 보이네요. 뭔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은 설거지를, 그 다음 날은 소파 위 옷을, 일주일 후에는 냉장고를 정리하셨죠. 석 달 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분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달라져 계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말투도 밝아졌어요. 선생님, 집을 정리하니까 제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공간이 변하니까 마음도 변한 거예요. 3부.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의 숨은 심리. 그럼 반대로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이분들을 나무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뒤에 숨은 심리를 이해하려는 거예요. 첫째, 불안이 쌓이면 물건도 쌓여요. 불안한 사람은 버리는 걸 두려워해요. 나중에 필요할까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아까워서 이런 이유로 물건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요, 그 물건들이 쌓일수록 불안은 더 커져요. 둘째, 잃을까봐 두려워서 못 버려요. 추억, 관계, 과거의 영광, 이런 것들을 놓아주지 못해서 물건으로 붙잡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붙잡을수록 현재는 더 좁아지죠. 셋째, 관계를 못 끊어서 공간도 안 비워요. 선물 받은 물건, 누가 준 옷, 자식들이 남기고 간 짐,
버리면 그 사람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그냥 둬요. 근데 그 물건들이 여러분 공간을 차지하고 여러분 에너지를 빼앗는 거예요. 넷째, 정서적 공허함을 물건으로 채워요. 외로움, 허전함, 무료함, 이런 감정을 쇼핑으로, 물건 모으기로 달래려고 해요. 근데 물건이 늘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고 있나요? 어지러운 공간은 번잡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미루는 습관의 결과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변화예요. 사부, 공간을 보면 관계가 보인다.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희미한 경계선을 갖고 있어요. 타인의 요구를 못 거절해요. 필요 없는 약속도 그냥 받아들이고요. 물건처럼 관계도 쌓아두기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작 중요한 사람과의 시간은 줄어들어요. 공간 정리는 곧 관계 정리예요. 집에서 물건을 버리는 연습을 하면 관계에서도 필요 없는 걸 정리할 용기가 생겨요. 방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정리되고 서랍을 비우면서 관계도 정리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환경과 행동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공간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관계가 변해요. 또 한 분을 기억해요. 김영애 씨, 73살이셨는데요. 이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집은 어느 정도 정리돼 있었는데 유독 한 방만 문을 꼭꼭 닫아놓고 계셨어요. 첫 상담 때는 그 방을 안 보여주시더니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조심스럽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온 방이 손자 물건으로 가득했어요. 초등학교 때 교과서, 중학교 때 교복, 상장들, 미술 작품들, 심지어 유치원 때 신던 신발까지. 방 한쪽 구석에는 아들 부부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손자가 보낸 편지들이 고이 보관돼 있었어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자가 미국 갈 때 이것들 다 두고 갔어요. 처음엔 곧 돌아온다고 했는데 벌써 5년이 됐네요. 아들 부부도 처음엔 자주 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안 와요. 너무 바쁘대요. 이 방을 정리하면 손자가 정말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이걸 버리면 나랑 손자의 추억도 다 사라질 것 같아서 못 버리겠어요. 그분은 그 방을 지키는 것으로 손자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손자 물건을 버리는 건 손자를 포기하는 것 같으셨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 때문에 그분은 더 외로워지셨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도 그 방은 보여줄 수 없었고 혼자 그 방에 들어가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다가 눈물을 흘리시곤 했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손자한테 전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물건들 어떻게 할까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애 공부에 방해될까봐 전화도 잘 못해요. 다음 상담 때 저는 그분께 제안했어요. 손자한테 영상통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방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세요.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거셨어요.
손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벌써 고등학생이 돼 있었죠. 그분이 방을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이 물건들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손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그거 다 버려도 돼요. 저 이제 다 컸어요. 그거 갖고 있어 봤자 할머니만 힘들잖아요. 대신 할머니 자주 영상 통화해요. 제 얼굴 보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 순간 그분이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 방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필요한 건 사진으로 남기고 손자가 정말 아꼈던 것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리셨어요. 한 달 후 그 방은 그분의 취미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이젤을 놓고 물감을 사서 창가에 의자를 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하시면서 그림을 보여주셨대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물건을 버렸더니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과거를 붙잡고 있을 때는 현재의 손자를 못 봤는데 이제는 진짜 손자를 보고 있어요. 오부, 나이 들수록 정리가 어려워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근데 정말 체력 문제일까요? 제 생각엔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익숙한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오래 살아온 공간, 오래 쓴 물건, 오래된 습관. 이게 편안한 거예요. 변화는 두렵고요. 둘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정리를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그 달라짐이 불안한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은 변화가 두려우세요? 아니면 기대되세요? 셋째, 가장 위험한 감정이 있어요. 바로 이 정도면 됐다 라는 체념이에요.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어차피 나이 들었는데, 어차피 볼 사람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정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정리해야 해요. 남은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6부 정리정돈이 인생 후반부를 바꾸는 이유. 그럼 정리정돈이 왜 인생 후반부를 바꿀까요? 첫째,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의 질서가 생겨요.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생각도 어지러워요. 근데 깔끔한 공간에서는 생각도 맑아지는 거죠. 둘째, 우울이랑 불안이랑 외로움이 줄어들어요. 정리된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의욕이 회복되고요. 작은 성취감이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셋째, 관계가 선명해지고 중요한 것만 남아요. 불필요한 걸 버리면 정말 중요한 게 보여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가고 싶은 곳.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정도는 치유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한 곳만 정리해 보세요. 서랍 하나, 선반 하나만요. 7부 노년의 삶을 지키는 정리 3원칙. 마지막으로 노년의 삶을 지키는 정리의 3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원칙 1. 물건 정리는 곧 감정 해독이에요. 버리는 건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에 얽힌
필요 없는 감정을 해독하는 거예요. 미련, 집착, 후회, 이런 감정들을 같이 버리는 거죠. 원칙이 공간 정리는 곧 관계 정리예요. 집을 정리하면서 관계도 정리돼요. 필요 없는 연락처를 지우고 부담스러운 약속을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한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원칙 3. 버리는 힘은 곧 후회 없는 노년이에요. 과거를 안 붙잡고 미래를 안 두려워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게 버리는 힘이에요. 정도는 청소가 아니에요. 인생을 되찾는 일이에요.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며요. 근데 공간은 본성을 안 숨겨요. 오늘 여러분의 공간은 어떤 상태예요? 그 공간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의 시작은 삶의 재정비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고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작은 거 하나를 버려보세요. 오래된 영수증 하나, 안 쓰는 펜 하나, 낡은 수건 하나. 그 작은 행동이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인생이 정리돼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정돈된 공간만큼 맑고 선명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